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조국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다며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만 유발했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 탐욕, 특권, 위선의 실체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놀아났다. 정치 참사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이성을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는 국회의 청문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는 됐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며 조 후보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이 8에서 9등급이었다고 한다. 한국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 가능한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어 과목은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청해, 문법, 장문 등이 세분돼 16과목 정도 된다고 한다. 영어 장문은 다 6등급 이하다. 영어 문법은 5등급 이하. 독해는 7등급 이하라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 4등급 받은 경우는 이번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별로인 후보자 딸이 고1 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 가서 2주간 인턴하고 제1저자가 됐겠나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쇼를 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반복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논문 제1저자에 대해 당시 그 시점에는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전혀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어 번역을 잘해서 제1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며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면 번역가는 수십 편의 공저자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딸의 서울대 800만 원, 부산 의전원 1200만 원 장학금의 경우 뇌물주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가라고 되물었다. 장관입니다.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특수부 555 검사입니다.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조국 장관이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 반응은 장관 전화 받은 검사는 얼마나 떨렸을까. 조국 같은 아빠가 없으니와 가족이 쓰러졌는데 당해보면 이런 기사 쓸 수 있을까? 로 갈렸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15에 따르면 27일 정오 현재 포털 네이버에는 1링크 기준 5,560개 기사가 올라왔다. 댓글은 76,324개로 기사당 13.73개 댓글이 달렸다. 이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장관입니다. 신속히 하세요. 조국 전화의 검사는 소속 밝혔다였다.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곧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후 공식 알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는 압수영장 확인 때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조 장관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회했다며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는 얘기를 수회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정확히 설명하겠다며 당시 조 장관이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이보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청와대와 검찰 문제로 확대됐다. 강 수석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던데 그중 한 사람이 주광덕 의원과 통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총 뒤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해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고 탄핵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 중 14,880명이 표시한 감성 중 하나요가 14,159개였다. 좋아요는 600개, 슬퍼요가 22개였다. 수원 1원 내 사신호 패스가 사시 패스한테 명령하는 거였다.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조국 장관이 사실 합격한 검사에게 명령하는 수원을 이뤘다는 비아냥이다.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는 얼마나 떨렸을까. 밤낮 일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검사에게는 조국 같은 아빠가 없으니라며 크나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듯. 짐작 글로 6,147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는 의인이라는 신념 밖에는 없네요라고 비판하며 3,193개의 공감을 얻었다. 기자 양반 당신은 가족이 쓰러졌는데 당해보면 이런 기사 쓸 수 있을까? 양심의 손을 올려봐라. 댓글을 달며 1,562개 공감을 받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충격을 받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놀라 남편에게 전화했고 바꿔준 검사를 향해 조 장관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뉘앙스다. 주광덕과 검찰 내통 의혹 사건으로 알게 된 팩트.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하는지도 몰랐음.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에 개입한 적 없음. 조국 장관은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적 없음. 부인이 119에 실려갈 만큼 아프지만 검찰은 가정집 압수수색 11시간으로 인권 유린. 아픈 사람 놔두고 압수수색하면서 집 안에서 짜장인지 짬뽕인지 볶음밥인지 모를 밥드심. 윤석열도 몰랐다고 하는 걸 주광덕은 알고 있음이라며
검사에 대한 장관 외압을 주장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압수수색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해 1427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 사퇴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평소 조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임명 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것 중 거짓말이 없었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답했다며 거짓이 드러나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제가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만일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사법적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실은 어떤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본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배우자가 기소되는 등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보낸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에 관해선 법무부가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권익위의 결론 중 어느 쪽 결론이 우위인지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엔 물론 임명 후에도 가족 수사에 대해 일체 지휘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실천 중이라며 권익위에서 단정적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익위에 물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 금지 대상에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제공입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조 후보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수들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발표 요지록에 이름을 올려준 공주대 김모 교수입니다. 교수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일부 가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의 출국 금지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개념이 어려웠던 걸까요? 의원이 아닌 인물의 이름도 종종 답변에 등장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되고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각각 41번, 40번 이름이 언급됐죠. 한 응답자는 이 최고위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오준석, 하버드 나온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외 민주당 의원 이름을 적는 칸에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적기도 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기자에게 조국
이재명은 의원이 아닌 거냐고 되묻기도 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언급됐는데요. 설문답안에선 추억의 인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여전히 20대들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별명을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퇴하세요. 거지갑, 신분리가 그에 해당합니다. 방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나경원 대표 대신 나경은 전 아나운서를 적기도 했고 황교익 요리평론가까지 등장했는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들이 적어낸 이름은 총 215명. 이 중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20대가 알고 있는 의원은 154명이었습니다. 297명 중 절반 정도는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밀실팀이 만난 20대들은 대부분 정치에 냉소적이었습니다. 김 교수 역시 조국, 이재명 등을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20대들이 꽤 있다는 건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정치 성향을 묻자 보수, 진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정치에 아예 관심 없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게 20대들의 탓일까요? 이승주 씨는 재수해서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생각할까봐 하지 않는다며 각 정당이 일본 이슈나 페미니즘 등 자극적인 이슈로 표를 얻으려고 해 반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신승현 24씨는 정당 이름이 자주 바뀌어 헷갈린다며 정당 이름을 안다고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권영은 씨 역시 정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기사는 막말 등 눈에 띄는 것만 가끔 읽는다고 했죠. 의원들이 어떻게 바뀌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거냐라고 묻는 말에도 대부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20대와 정치,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걸까요? 각 정당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고자 청년 대변인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밀실팀이 만난 20대들과 여의도의 간극은 커 보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국회의원들의 몫이겠죠. 인지도 1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눠봤습니다.